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인트 사고입니다. 저자는 사토 후미아키, 고지마 미키토입니다. 출판사는 생각지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토 후미아키, 1980년 하코다테 시에서 태어났다.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카페를 차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2억 원의 빚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18개의 사내 그룹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었고 말 더듬이 선생님으로 소설가로 데뷔한 이색적인 이력의 멀티 사업가로 성장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처음 출간했었던 책인데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판이 되면서 중고책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재출간이 되어서 다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우리 두 사람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저자 중 한 사람인 고지마 마키토는 20대 시절 자신도 언젠가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며 현실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 회사를 진득히 다니지 못해 계속 이직을 했고 30살쯤에는 이직 횟수가 제 나이처럼 30회를 넘길 정도였다. 심지어 딱 하루 출근하고 그만둔 회사도 있었다. 왜 이런 걸까? 이게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만 계속 맴돌았고 낡아빠진 지갑에는 동전만 짤랑거렸다. 이게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17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연봉은 20억 원이 넘는다.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푼돈밖에 없던 내가 억만장자라니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나는 온라인 판매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시작했고 상승 반전을 이루었다. 그 후 나처럼 온라인 판매로 연거푸 성공을 거둔 사토와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조인트를 통해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 둘이 손을 잡고 처음 선보인 상품은 프로모션 한 달 만에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단숨에 지명도가 높아진 우리는 공동 명의로 회사를 차렸고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16개의 그룹 회사를 설립했다. 첫째,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둘째, 우리는 기적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마인드와 사고법을 익혔다. 이 비즈니스의 성공은 몇 가지 단계, 즉 스테이지를 거쳐 이루어진다.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 설명하겠다. 그 전에 성공의 열쇠를 먼저 알아보자. 성공의 열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열쇠는 각 스테이지에서 당연한 일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성공이 찾아온다. 실제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철수해야 될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두 번째 열쇠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비즈니스에서는 조인트로 엄청난 힘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이 공조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 우리도 함께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각 스테이지를 힘차게 뛰어올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도약력으로는
결코 해내지 못했을 성과이다. 조인트는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사람이 협력하면 한 명 플러스 한 명, 두 명분의 성과를 낼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인트로 한 명 플러스 한 명은 3명분 이상의 결과, 때로는 10명분에 가까운 성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제1스테이지 0에서 1단계 0단계는 말 그대로 출발 단계이다. 1단계는 사업의 시작, 즉 처음으로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때를 말한다. 시간이 지나도 1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말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파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고객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고객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상품을 갖추고 갖고 싶어 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1스테이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제2스테이지 1에서 10단계 첫 번째 거래를 끝낸 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팔린다라는 감을 잡고 사업 규모를 점차 확장하는 단계이다. 광고나 블로그, 메일 매거진 등의 홍보 수단을 이용해 상품 판매 사이트로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고 사이트를 방문한 잠재 고객이 실제로 구매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판매력을 높인다. 고객 수를 늘리고 백엔드 판매로 재구매를 유도해서 고객당 구매 단가를 높인다. 또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체계화하고 매출, 고객 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직원을 고용한다. 제1스테이지와 같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단계이다. 제3스테이지 10 곱하기 10은 100단계 사업자 간의 조인트로 비즈니스의 레버러지 효과를 더해 비약적인 성장을 꾀하는 시기이다. 자신이 10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인트하자. 내가 쌓은 점수에 타인의 점수를 곱해 더 나은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바로 이 시기에 만났다. 당시 우리는 각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미 그 나름대로 이익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손을 잡고 자원을 한데 모았더니 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는 사토가 시작한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고지마가 참가하면서 만났다. 처음에는 강사와 학생 관계였는데 의기투합해서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지마가 운영하던 조경사업 매칭 비즈니스를 체계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 서비스 정보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업 방식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현재는 이 비즈니스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가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투자하기 시작한 회사가 16곳이다. 이 외에도 조인트 벤처 안건과 신사업 오퍼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스테이지의 공략법을 4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그 4가지는 사람, 기술, 정보, 시스템이다. 성공을 향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계단을 오르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머스트 아이템이다. 그 4가지를 손에 넣어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성공의 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외부 요인이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의 경우 안타깝지만 사업에서 성공할 타입은 아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형식 때문에 의식하기 어렵지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은 경영자이다. 경영자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사업 시작 후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영이라고 하면 저는 부업으로 용돈벌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는 저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경영자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 당신 혼자, 그것도 부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당신은 그 사업의 오너이자 리더이다. 당신의 판단과 행동이 그 사업의 경영 방침이며 지침이 된다. 준비 단계라 해도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당한다고 해도 경영자인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자신의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 이 비즈니스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눈앞의 컴퓨터가 아니라 고객, 즉 사람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에서는 고객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품을 팔 수 있다. 발품을 팔아 영업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해 고객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은 매체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다.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시기를 겪는다.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시기를 경험했다. 단지 그때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천만의 단위, 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묵묵히 지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착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성과가 나면서 매출이 급 상승한다. 노력의 결과가 마치 우주선이 순간이동하듯 급 상승하는 날이 찾아온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고 실천해도 성공을 향한 곡선은 바로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은커녕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오랫동안 보합 상태가 이어진다. 대다수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성과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야? 역시 이 일이 나와 맞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한다. 포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스트레스에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끝까지 견디면서 노력하면 마침내 축적된 노력이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돌파구가 열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곡선은 급컵으로 상승하면서 단숨에 폭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임계점은 사람에 따라 또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인 기준으로는 세울 수 없다. 다만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이 비즈니스의 경우 1에서 2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3개월 동안 착실하게 시장 주세를 하면서 기초를 다지다가 4개월 차에 갑자기 수입이 월 1,400만 원을 달성한 사람이 있었다. 노력은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성장 곡선이 돌파구를 찾기 전에 도움닫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딱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 확률이 20%인 비즈니스에 10번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면 빠르게 8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을 거머쥔다. 빠르게 실패를 경험하려면 일단 끝까지 완성해봐야 한다. 세부적인 완성도에 얽매이지 말고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가보자. 고객의 반응을 보기 위한 테스트 판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응을 파악하고 나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고객의 반응을 반영하고 다시 개선해서 팔아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중하게 된다. 초반에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보다 작업량을 중시하자. 실패하더라도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다.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 내가 카페를 창업했던 것처럼 실제로 매장을 내는 데는 몇 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매출이 나지 않는다고 쉽게 형태를 변경할 수도 없다.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전부 날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다르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헛발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시도해보면서 히트 상품을 찾아가면 된다.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면 꾸준한 동기부여를 통해 컴포트 존을 탈출해야 한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환경을 최대한 바꿔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다.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다면 선생님과 동기에게 수시로 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재나 아카데미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료와 교류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가능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여라. 늘 다른 사람들과 붙어 있을 수는 없다. 혼자서도 동기부여를 높이고 싶다면 억지로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애쓰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일단 작업을 시작하자. 동기부여가 된 뒤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법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오직 행동만이 동기를 지속시킨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숙취 상태에서도 넥타이만 매면 비즈니스 모드가 되고 흐트러져 있다가도 마스카라만 바르면 여성으로서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 말이다. 이처럼 마음속에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또다시 망설이게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움직여라. 깊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려라. 하려고 하는 작업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거나 정보원이 되는 블로그나 SNS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동안 차츰 시동이 걸리고 점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작업 일정을 정하고 매일 그대로 실천하라.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한데 일정을 정한 후 어떤 상황에서든 일정에 맞춰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가능하면 일정은 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매일 비슷한 시간대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이 비즈니스의 시간으로 정한 뒤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는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 컴퓨터 앞에서 멍하게 있어도 상관없다. 같은 시간대에서 이 비즈니스 작업을 한다는 습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매일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었다면 성공이다.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 후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행동을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이다. 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당연한 행동과 나는 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는 마음이다. 어떤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성립된다. 소통 장소가 대면인지 전화를 사용하는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다를 뿐이다. 이 비즈니스는 사이트, 블로그, 메일 등의 전자매체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고객과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할 때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고객을 대해야 한다. 사이트와 메일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매자인 당신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사이트의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 메일 내용이 너무 기계적이라 취소했다라는 의견은 드문 일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는 않는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알아가고 타인의 호감을 얻어라. 이것이 비즈니스의 철칙이다.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본질로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비법은 다음 4가지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준다. 상대의 호감을 얻는다. 자연스럽게 상대의 도움을 받는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이게 전부이다. 혼자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지혜롭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실제로 일정 수준까지 이루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해서, 자존심이 세서, 혹은 자기 나름의 배려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본인의 감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패턴이다.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멋대로 방법을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최고의 수준에 올랐을까? 분명 인류 코치의 조언에 따라 기초부터 착실히 배우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자기보다 더 강한 동료와 합숙하고 경쟁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이나 질에서 앞서가지 못했다면 속도에서 앞서가는 것도 좋다. 머릿속은 보이지 않아도 행동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학생은 선생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당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많다면 속도에서 승부를 보자. 늘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아주 간단하다. 기민한 행동은 그만큼 좋은 인상을 남긴다. 반대로 행동이 금뜨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묻혀버린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과 관계에 맺기가 어렵다. 결과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상대가 기뻐할지를 항상 고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시점, 그 자리에 남겨질 뿐이다. 어디서든 최고가 되자.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대원칙만 수행하면 된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복잡하게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믿는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비즈니스는 상품이 먼저가 아니다. 상품을 다 만들고 나서 판매 방식을 고민하면 가시밭길 당첨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상품이라도 원하는 고객이 적으면 매출이 낮다.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살까? 가장 가까운 예는 자기 자신이다. 예전에 상품 판매 사이트를 제작 중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한 번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객의 심리를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며 당장 여러 사이트에서 쇼핑해 보기를 권했다. 내가 체험해 보지도 않은 것을 고객에게 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상품 구매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매출이 결정된다. 만약 당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성공한 비즈니스는 모두 탄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 있다. 관련 서적과 잡지를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포털 사이트의 Q&A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질문을 올리면 제3자가 선의의 댓글로 답을 해주는 무료 게시판으로 모든 분야의 고민과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꼭 활용해 보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꼭 전달돼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베네핏, 즉 편익이다. 실제로 고객이 구매를 결심하는 요인은 상품이 아니다. 상품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도리어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벽이 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대형 TV를 사고 싶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상품 자체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의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집에서 느끼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감상한다는 평온하고 화목한 시간을 원한다. 대형 TV를 구매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 셈이다.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것은 벽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거치적거리는 벽을 스트레스 없이 제거해 주는 것이다. 편익이 고객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야 한다. 일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고객의 마음은 갖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게 된다. 벽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면 다음은 결단을 위한 조건만 갖추면 된다. 지금 사면 이득이라는 기간 한정 특가나 혜택 제공, 수상 내역과 같은 권위 부여, 또 다른 고객의 추천 의견 등을 들려줌으로써 꼭 사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단계까지 이끌고 간다. 이처럼 인간은 감정에 호소하고 이론으로 설득했을 때 상품을 구매한다.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고객 만족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은 바로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이다. 예상치 못한 것을 받은 고객은 흡족해하며 판매자를 믿고 따르게 된다. 경쟁자와 아주 약간의 차별성을 두어 고객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만한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 즉 불안과 고민이 깊을수록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낼 용의가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효과까지 크다면 매출은 당연히 올라간다. 특히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고민의 깊이 곱하기 해결 속도가 크면 클수록 매출액 및 비즈니스 규모가 커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교훈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인트 사고입니다. 저자는 사토 후미야키, 고지마 미키토입니다. 출판사는 생각지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토 후미야키, 1980년 하코다테 시에서 태어났다.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카페를 차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2억 원의 빚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18개의 사내 그룹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었고 말 더듬이 선생님으로 소설가로 데뷔한 이색적인 이력의 멀티 사업가로 성장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처음 출간됐었던 책인데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판이 되면서 중고책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재출간이 되어서 다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우리 두 사람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저자 중 한 사람인 고지마 마키토는 20대 시절 자신도 언젠가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며 현실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 회사를 진득히 다니지 못해 계속 이직을 했고 30살 즈음에는 이직 횟수가 제 나이처럼 30회를 넘길 정도였다. 심지어 딱 하루 출근하고 그만둔 회사도 있었다. 왜 이런 걸까? 이게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만 계속 맴돌았고 낡아빠진 지갑에는 동전만 짤랑거렸다. 이게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17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연봉은 20억 원이 넘는다.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푼돈밖에 없던 내가 억만장자라니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나는 온라인 판매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시작했고 상승 반전을 이루었다. 그 후 나처럼 온라인 판매로 연거푸 성공을 거둔 사토와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조인트를 통해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 둘이 손을 잡고 처음 선보인 상품은 프로모션 한 달 만에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단숨에 지명도가 높아진 우리는 공동 명의로 회사를 차렸고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16개의 그룹 회사를 설립했다. 첫째,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둘째, 우리는 기적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마인드와 사고법을 익혔다. 이 비즈니스의 성공은 몇 가지 단계, 즉 스테이지를 거쳐 이루어진다.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 설명하겠다. 그 전에 성공의 열쇠를 먼저 알아보자. 성공의 열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열쇠는 각 스테이지에서 당연한 일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성공이 찾아온다. 실제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철수해야 될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두 번째 열쇠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비즈니스에서는 조인트로 엄청난 힘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이 공조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 우리도 함께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각 스테이지를 힘차게 뛰어올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도약력으로는 결코 해내지 못했을 성과이다. 조인트는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사람이 협력하면 한 명 플러스 한 명, 두 명분의 성과를 낼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인트로 한 명 플러스 한 명은 3명분 이상의 결과, 때로는 10명분에 가까운 성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제1스테이지 0에서 1단계 0단계는 말 그대로 출발 단계이다. 1단계는 사업의 시작, 즉 처음으로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때를 말한다. 시간이 지나도 1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말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파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고객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고객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상품을 갖추고 갖고 싶어 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1스테이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제2스테이지 1에서 10단계. 첫 번째 거래를 끝낸 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팔린다라는 감을 잡고 사업 규모를 점차 확장하는 단계이다. 광고나 블로그, 메일 매거진 등의 홍보 수단을 이용해 상품 판매 사이트로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고 사이트를 방문한 잠재 고객이 실제로 구매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판매력을 높인다. 고객 수를 늘리고 백엔드 판매로 재구매를 유도해서 고객당 구매 단가를 높인다. 또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체계화하고 매출, 고객 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직원을 고용한다. 제1스테이지와 같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단계이다. 제3스테이지 10 곱하기 10은 100단계. 사업자 간의 조인트로 비즈니스의 레버러지 효과를 더해 비약적인 성장을 꾀하는 시기이다. 자신이 10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인트하자. 내가 쌓은 점수에 타인의 점수를 곱해 더 나은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바로 이 시기에 만났다. 당시 우리는 각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미 그 나름대로 이익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손을 잡고 자원을 한데 모았더니 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는 사토가 시작한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고지마가 참가하면서 만났다. 처음에는 강사와 학생 관계였는데 의기투합해서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지마가 운영하던 조경사업 매칭 비즈니스를 체계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 서비스 정보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업 방식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현재는 이 비즈니스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가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투자하기 시작한 회사가 16곳이다. 이 외에도 조인트 벤처 안건과 신사업 오퍼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스테이지의 공략법을 4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그 4가지는 사람, 기술, 정보, 시스템이다. 성공을 향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계단을 오르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머스트 아이템이다. 그 4가지를 손에 넣어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성공의 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외부 요인이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의 경우 안타깝지만 사업에서 성공할 타입은 아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형식 때문에 의식하기 어렵지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은 경영자이다. 경영자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사업 시작 후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영이라고 하면 저는 부업으로 용돈벌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는 저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경영자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 당신 혼자, 그것도 부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당신은 그 사업의 오너이자 리더이다. 당신의 판단과 행동이 그 사업의 경영 방침이며 지침이 된다. 준비 단계라 해도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당한다고 해도
경영자인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자신의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 이 비즈니스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눈앞의 컴퓨터가 아니라 고객, 즉 사람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에서는 고객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품을 팔 수 있다. 발품을 팔아 영업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해 고객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은 매체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다.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시기를 겪는다.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시기를 경험했다. 단지 그때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천만의 단위, 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묵묵히 지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착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성과가 나면서 매출이 급 상승한다. 노력의 결과가 마치 우주선이 순간이동하듯 급 상승하는 날이 찾아온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고 실천해도 성공을 향한 곡선은 바로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은커녕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오랫동안 보합 상태가 이어진다. 대다수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성과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야? 역시 이 일이 나와 맞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한다. 포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스트레스에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끝까지 견디면서 노력하면 마침내 축적된 노력이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돌파구가 열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곡선은 급컵으로 상승하면서 단숨에 폭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임계점은 사람에 따라 또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인 기준으로는 세울 수 없다. 다만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이 비즈니스의 경우 1에서 2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3개월 동안 착실하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기초를 다지다가 4개월 차에 갑자기 수입이 월 1,400만 원을 달성한 사람이 있었다. 노력은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성장 곡선이 돌파구를 찾기 전에 도움닫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딱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 확률이 20%인 비즈니스에 10번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면 빠르게 8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을 거머쥔다. 빠르게 실패를 경험하려면 일단 끝까지 완성해봐야 한다. 세부적인 완성도에 얽매이지 말고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가보자. 고객의 반응을 보기 위한 테스트 판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응을 파악하고 나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고객의 반응을 반영하고 다시 개선해서 팔아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중하게 된다. 초반에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보다 작업량을 중시하자. 실패하더라도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다.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 내가 카페를 창업했던 것처럼 실제로 매장을 내는 데는 몇 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매출이 나지 않는다고 쉽게 형태를 변경할 수도 없다.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전부 날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다르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헛발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시도해보면서
히트 상품을 찾아가면 된다.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면 꾸준한 동기부여를 통해 컴포트 존을 탈출해야 한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환경을 최대한 바꿔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다.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다면 선생님과 동기에게 수시로 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재나 아카데미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료와 교류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가능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여라. 늘 다른 사람들과 붙어 있을 수는 없다. 혼자서도 동기부여를 높이고 싶다면 억지로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애쓰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일단 작업을 시작하자. 동기부여가 된 뒤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법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오직 행동만이 동기를 지속시킨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숙취 상태에서도 넥타이만 매면 비즈니스 모드가 되고 흐트러져 있다가도 마스카라만 바르면 여성으로서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 말이다. 이처럼 마음속에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또다시 망설이게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움직여라. 깊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려라. 하려고 하는 작업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거나 정보원이 되는 블로그나 SNS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동안 차츰 시동이 걸리고 점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작업 일정을 정하고 매일 그대로 실천하라.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한데 일정을 정한 후 어떤 상황에서든 일정에 맞춰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가능하면 일정은 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매일 비슷한 시간대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이 비즈니스의 시간으로 정한 뒤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는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 컴퓨터 앞에서 멍하게 있어도 상관없다. 같은 시간대에서 이 비즈니스 작업을 한다는 습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매일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었다면 성공이다.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 후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행동을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이다. 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당연한 행동과 나는 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는 마음이다. 어떤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성립된다. 소통 장소가 대면인지 전화를 사용하는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다를 뿐이다. 이 비즈니스는 사이트, 블로그, 메일 등의 전자매체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고객과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할 때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고객을 대해야 한다. 사이트와 메일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매자인 당신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사이트의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 메일 내용이 너무 기계적이라 취소했다라는 의견은 드문 일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는 않는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알아가고 타인의 호감을 얻어라. 이것이 비즈니스의 철칙이다.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본질로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비법은 다음 4가지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준다. 상대의 호감을 얻는다. 자연스럽게 상대의 도움을 받는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이게 전부이다.
혼자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지혜롭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실제로 일정 수준까지 이루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해서, 자존심이 세서, 혹은 자기 나름의 배려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본인의 감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패턴이다.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멋대로 방법을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최고의 수준에 올랐을까? 분명 인류 코치의 조언에 따라 기초부터 착실히 배우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자기보다 더 강한 동료와 합숙하고 경쟁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이나 질에서 앞서가지 못했다면 속도에서 앞서가는 것도 좋다. 머릿속은 보이지 않아도 행동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학생은 선생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당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많다면 속도에서 승부를 보자. 늘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아주 간단하다. 기민한 행동은 그만큼 좋은 인상을 남긴다. 반대로 행동이 금뜨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묻혀버린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과 관계에 맺기가 어렵다. 결과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상대가 기뻐할지를 항상 고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시점, 그 자리에 남겨질 뿐이다. 어디서든 최고가 되자.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대원칙만 수행하면 된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복잡하게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믿는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비즈니스는 상품이 먼저가 아니다. 상품을 다 만들고 나서 판매 방식을 고민하면 가시밭길 당첨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상품이라도 원하는 고객이 적으면 매출이 낮다.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살까? 가장 가까운 예는 자기 자신이다. 예전에 상품 판매 사이트를 제작 중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한 번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 고객의 심리를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며 당장 여러 사이트에서 쇼핑해 보기를 권했다. 내가 체험해 보지도 않은 것을 고객에게 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상품 구매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매출이 결정된다. 만약 당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성공한 비즈니스는 모두 탄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 있다. 관련 서적과 잡지를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포털 사이트의 Q&A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질문을 올리면 제3자가 선의의 댓글로 답을 해주는 무료 게시판으로 모든 분야의 고민과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꼭 활용해 보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꼭 전달돼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베네핏, 즉 편익이다. 실제로 고객이 구매를 결심하는 요인은 상품이 아니다. 상품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도리어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벽이 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대형 TV를 사고 싶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상품 자체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의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집에서 느끼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감상한다는 평온하고 화목한 시간을 원한다. 대형 TV를 구매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 셈이다.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것은 벽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거치적거리는 벽을 스트레스 없이 제거해 주는 것이다. 편익이 고객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야 한다. 일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고객의 마음은 갖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게 된다. 벽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면 다음은 결단을 위한 조건만 갖추면 된다. 지금 사면 이득이라는 기간 한정 특가나 혜택 제공, 수상 내역과 같은 권위 부여, 또 다른 고객의 추천 의견 등을 들려줌으로써 꼭 사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단계까지 이끌고 간다. 이처럼 인간은 감정에 호소하고 이론으로 설득했을 때 상품을 구매한다.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고객 만족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은 바로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이다. 예상치 못한 것을 받은 고객은 흡족해하며 판매자를 믿고 따르게 된다. 경쟁자와 아주 약간의 차별성을 두어 고객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만한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 즉 불안과 고민이 깊을수록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낼 용의가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효과까지 크다면 매출은 당연히 올라간다. 특히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고민의 깊이 곱하기 해결 속도가 크면 클수록 매출액 및 비즈니스 규모가 커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교훈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